지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정전멘토입니다. 오늘 시장의 흐름도 괜찮습니다. 이제 폐장일을 며칠 안 남았습니다. 그죠? 오늘 끝나고 월요일, 화요일 이렇게 거래가 되면 2014년도 시장도 죄송합니다. 폐장을 하죠. 자, 일단 시장은 괜찮아요. 1952.26포인트, 약 0.29% 상승해주고 있고요. 코스닥은 0.4%대 상승한 539.16포인트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또 수급이 좀 바뀌었어요. 외국인 기관, 거래소는 매수하고 있지만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매도가 좀 나아지고 있죠. 프로그램도 한 450억 정도 매수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뭐 시장은 괜찮은 그런 모습들인데 지수보다는 종목에 포커스를 좀 맞추셔야 된다는 거 계속적으로 좀 말씀드리고 있죠. 그 부분을 참고를 하시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에 시장에 대한 전략 부분들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주식잔소리 참여 방법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식잔소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전화상담과 문자상담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는요. 02-3153-2611, 2612 두 대의 전화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문자는요. 무료 문자입니다. 013-3366-0110번으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자를 보내주실 때는요. 매수가 비중을 함께 보내주시면 좀 더 수월한 상담이 가능하다는 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주식잔소리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종목입니다. 사마네트웍스 매수하셨어요. 1930원. 비중은 20%를 매수를 하셨어요. 사마네트웍스 참 많이 얘기가 나오죠. 1930원. 이 기업을 상담을 해드렸을 때, 이 막상막하 투맨쇼에서 했을 때 100%가 넘는 수익이 났었어요. 그죠? 100%가 넘는 수익이 났었다가 쌍봉을 찍고서 죽었단 말이에요. 하락 N자형으로 빠지는 게 아니라 이건 E값으로 빠졌단 말이에요. 요래 빠졌단 말이에요. 이게 많이 빠지면 이렇게 빠질 수가 있는데 아래 꼬리는 언더슈팅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폭만큼 빠졌어요. 요 폭만큼 이렇게 빠지고 난 이후에 요 자리대를 지지해 주고 있죠. 1600원 자리대. 문제는 뭐냐면 사마네트웍스가 중국 시장에 진출을 했다가 철수를 했다가 다시 했어요. 그리고 중국 FTA의 수혜, 제 가장 컨텐츠 쪽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저도 이 기업이 턴어라운드가 되고 괜찮을 것으로 판단을 했었어요. 근데 2분기 때, 3분기 때 적자의 규모가 좀 더 커지는 그런 모습이죠. 그렇다는 얘기는 실적을 확인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거 계속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4분기 실적이 돌아선 이후에 내년 1분기 때도 계속적으로 실적이라는 이 추이를 좀 지켜보면서 하셔야 돼요. 일단 재무구조는 괜찮은 듯 보입니다. 1600원 자리대, 요 자리대인데 일단 좀 러프하게 잡아드릴게요. 1930원 자리대 매수를 하셨으니까 일단 1500원 자리대까지 일단 좀 보세요. 원래는 1600원 정도인데 1500원 정도까지 좀 러프하게 좀 잡아드리는 전략이 좀 좋지 않을까 싶거든요. 가격 조정 다 나왔어요. 그리고 나서 머리 나오고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양쪽 어깨. 뒤집어서 보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거죠. 역 헤드 앤 숄더. 그죠? 유식하게. 그러면은 이런 것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는 거는 엔터주들 아마 끝나진 않았을 겁니다. 분명히 시세의 흐름들은 나올 거예요. 뭔가 이슈가 됐든 테마성의 흐름이 나오던 분명히 탈 겁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 좀 참고를 하시고 근데 실적을 좀 확인하셔야 돼요. 그 부분 좀 체크를 해보시고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테라젠 이텍스 4150원. 비중 20%를 매수를 하셨네요. 자, 테라젠 이텍스 4150원. 일단 매수는 잘 하셨어요. 예, 잘 하셨는데 글쎄요, 이걸 뭐 잘 샀다고 해야 되나 뭘 해야 되나 참 애매합니다.
관종에서는 일단 삭제를 시켜버린 그런 종목이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실적을 보니까 실적은 그럭저럭 괜찮은데 좋지도 않고 나쁘지도 않아요. 일단 근데 올해 기준으로 하면 정말 많이 벌은 1억 벌었네요. 영업이익 1억. 단기 순이익은 적자 2억 적자 중입니다. 바이오 기업 중에서도 실적이 나오는 기업들을 좀 봐야 되는데 이 친구 같은 경우는 그렇지가 못한 것 같습니다. 수급 그닥 좋지도 않네요. 기술적 반등, 낙폭과대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죠. 자, 역배열권역에서 올라오는 흐름들은 잘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연말에서 연초 시장에서 이런 종목군들이 많이 움직이니까. 근데 문제는 거래량이 없다는 얘기예요.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움직여주면 참 좋은데 기본적으로다가 얘가 40만 주 이상씩 빡빡 터져주면서 가면 참 좋아요. 근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거래량이 서서히 좀 증가되는 모습은 긍정적이지만 화끈하게 터지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단은 한 4,600원 정도 때 한 번쯤은 덜어주는 전략을 좀 말씀드릴 테니까 오늘 양봉 5개째예요. 한 번쯤은 쉬어가는 흐름들 나올 수가 있으니까 단기 매도 관점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기가레인 11,500원 비중 10%를 매수를 하셨어요. 기가레인 11,500원 11,500원짜리 매수를 하셨는데 하락을 하고 난 이후에 절반 되돌림짜리 때가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보니까 그죠? 한 11,700원짜리 때네요. 사물인터넷 관련주로 좀 엮여있는 그런 모습들이고 반도체 쪽에 사업을 영위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바닥을 좀 다지는 그런 구간인 걸로 판단이 됩니다. 좀 더 보유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거 한번 돌파 시도 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신고가죠. 올해는 넘어가야겠죠. 요거 넘어가야지 않을까라고 좀 보여지니까 보유 의견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만원 이하권역으로 빠지게 되면은 비중 좀 더 늘려주세요. 10% 갖고 계시니까 10에서 20% 정도 늘려주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점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유 의견 말씀드릴게요. 자, 다음 종목입니다. IHQ를 매수하셨어요. 3,650원. 비중 20%. 오늘은 엔터주들 상당히 많네요. IHQ 3,650원에 매수를 하셨어요. 여기에서 참 이게 빠졌단 말이에요. 이거 더 빠질 것 같은데요. 3,000원 깰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전고점 자리대죠. 요 자리대를 좀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3,000원 언저리를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요거 깨고 내려가면 한 2,700원, 800원대까지 다시 빠질 겁니다. 그러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자 저점에서 고점이 나왔는데 요 마디로 일단 움직였단 말이에요. 단기적으로 목표치는 요건데 요 목표치가 채워지고 난 이후에 숨고르기가 나오고 다시 움직였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요만큼 움직였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서 요 폭만큼 다시 움직였었고 이렇게 요것도 목표치가 찾고 그 다음 목표치가 요거란 말이에요. 요 저점에서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버리게 되면 요 자리 때 뭐 3,700원이나 3,800원 정도나 3,700원 그게 그거란 말이에요. 조정을 받는데 일단은 3,000원짜리 대를 깨진 않네요. 저항대가 일단 지지라인대가 강하게 좀 구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들 일단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아요. 거래량이 감소되면서 조정을 좀 받고 있으니까요. 잠깐 실적 한번 볼까요? 실적이 뭐 그닥 좋진 않네요. 예, 그닥 좋진 않아요. 이거는 뭐 사마네톡스보다 재무구조도 그렇게 썩 좋지도 않네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다른 종목으로 좀 교체를 해보시는 전략이 어떨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3,600원대의 매수라시가 추가 매수는 저는 권해드리진 않을게요. 왜냐하면 실적이 안 나오니까 추가 매수는 좀 권해드리진 않도록 하겠고 일단 3,000원 기준으로 좀 잡으세요. 반등은 한 3,300원에 3,400원 정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엔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예,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하십니다.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예, 녹십자 셀리아.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예, 26,890원. 네, 비중은요? 비중은 40%입니다. 40%요? 예. 예, 녹십자셀을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기대감으로 일단은, 어떤 기대감이요?
뭐 간암 치료제라든지 여러 네. 가지 뭐 호황될 부분이 많지 않겠나 싶어가요. 네. 예. 실적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건 알고 계시죠? 그래도 3분기는 흑자로 전환되고요. 그렇죠. 5억 예. 영업이익. 4분기도 뭐 흑자 전환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네. 자, 일단은 영업이익은 흑자로 돌아섰는데 당기순이익은 여전히 적자입니다. 예, 네, 예. 그리고 과거에 이게 이 기업이 이노셀이라는 기업에서 녹십자에서 인수를 했죠. 예, 예,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녹십자셀로 사명 변경을 했었고, 일단 녹십자가 인수를 했기 때문에 어떤 이 바이오 쪽이나 이런 쪽에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분명히 있을 건데 녹십자 외인 요 부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한 가지 좀 봐야 될 부분들은요. 예. 보통 임상 실험을 진행을 하게 되면 예. 그 임상 1상, 2상, 3상이 있고 그다음에 품목 허가 신청 받고 이렇게 좀 진행이 되죠. 예. 1상 중에서도 A상이 있고 B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 2상 넘어가서 A상, B상 이렇게 또 있고요. 예. 보통 이 임상 하나당 2년 정도씩 걸립니다. 그건 예. 알고 계시고요. 예. 예. 네. 그렇게 되면 이 녹십자 셀이 아마 임상 2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고 3상에 들어가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예. 그럼 나름대로 길게 보게 된다면 충분히 좀 시너지 효과가 날 수 있는데 예. 지금 바이오 기업들 주가가 어떤가요? 그렇게 썩 좋지가 않죠? 예, 빠지고 있습니다. 네, 빠지고 있죠. 그러니까 얘라도 예. 뭐 용가리 통뼈도 아니고 같이 못 가겠죠. 뭔가 이 품목 허가가 되거나 완전히 끝나고 발표를 하거나 이런 개별적인 모멘텀이 있다면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부분들은 없는데 예. 연초가 되게 되면 이런 쪽 섹터도 한 번쯤엔 순환매가 좀 나올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26,890원짜리 때 매수를 하셨다라는 얘기인데 예. 굳이 손실을 보고서 매도하실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보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예. 우선은 이 32,000원짜리 때를 바로 넘어가는가를 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32,000원. 네, 32,000원짜리 때 만약에 예. 최근에 형성돼 있던 24,000원짜리 때가 있죠? 예. 요거 깨지게 되면 아마 저점 테스트 다시 2만 원대 초반권역까지 다시 밀릴 겁니다. 예.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고 좀 보시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은 테마가 완전히 지금 쏠려 있어요. 테마 쪽이.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쪽이나 줄기세포 쪽 같은 경우도 이쪽 섹터보다는 의료기기 쪽 섹터가 조금 더 강한 그런 모습들이고 대체적으로 뭐 사물인터넷 쪽이나 이런 쪽에 확산이 좀 되고 있는 그런 뭐 조짐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예. 그러면 이 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못 올라가는 대신에 횡보를 좀 해줄 수가 있어요. 예. 그 부분도 좀 참고를 하시고 만약에 중장기적으로 보셨다라면 예. 투자 마인드로 좀 일단은 보셔도 될 것 같은데 예. 다만 안 좋은 부분, 그러니까 우려가 되는 부분은 두 가지예요. 실적이 그래도 빵빵하게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 첫 번째. 예. 두 번째는 지금 테마가 한쪽으로 완전히 쏠려버려 있기 때문에 언제 돌아올지 모른다라는 거.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 두 가지가 일단은 이 기업을 항상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들이거든요. 그럼 이거 1차 목표가를 한 32,000원대를 봐야 됩니까? 일단은 그 정도로 좀 보셔야겠죠. 먼저 지금 보게 되면 하락을 하고 나서 지금 반등이 나오잖아요. 예. 예. 한 28,000원 정도 때, 요 자리대가 일단 1차적인 단기 저항 자리대예요. 빠지면 절반의 되돌림이 나온다 그랬죠, 이렇게. 예. 요 자리대가 원래 1차 저항 자리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보게 된 단기적으로 오늘 단기 고점은 좀 나와준 것 같거든요. 그럼 여기서 숨고리가 나왔다가 다시 한번 움직이게 된다면 3만 원대 정도는 움직일 수가 있을 거예요.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죠? 예. 감사드립니다.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자, 다음 전화 받아볼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떤 종목이 궁금해 전화 주셨나요? 코덱스요. 네, 매수가하고 비중을 좀 말씀해 주세요. 4,200원이고요. 네, 비중은 20%인데요. 비중 20%요. 예, 이게 하도 안 가니까 지금이라도 팔아가지고 사물의 인터넷 뭐 S넷 같은 그런 데로 들어가면 뜬고 싶어요. S넷! 예, 지금! 예. 에이, 왜 그러세요, 어머니? 지금 이 자리 때! 예, 이 자리 때예요. 예. 손절하실 수 있으세요? 아니, 계속 안 가고 저렇게는 빠져가지고 지금 어. 시작도 안 하고 있으니까. 그니까요. 만약에 이 종목이 꼭지치고 빠진다고 하면 어머니 손절 자신 있으시냐고요. 먼저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그걸. 가능하시겠어요? 네. 손절을요? 네. 어디엑스? 아니요, 네. S는 S넷? 만약에 코드S를 손절을 했어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SNS를 들어갔는데 예. 여기가 상투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럼 어머니 손절하실 수 있겠냐고요. 못하지. 못하죠. 예. 이런 종목 사시면 안 되죠. 이격이 많이 예. 벌어져 있는데. 예. 늦었죠 이미. 보유자의 영역이죠. 예. 좀 더 기다려보거나 횡보를 좀 해주는 그 자리대를 좀 기다려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 코드에스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좀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보니까 예. 얼추 빠지기는 다 빠진 것 같아요. 빠질 전기차 자리대는. 종류가 네? 사마전기도 들고 있는데 사마전기도 안 가고. 어머니 일단 한 종목밖에 안 되니까 그거나 예, 그렇게 그거나. 안 간다고 일단. 예, 그거나 똑같은 거니까 들어보세요. 예. 첫 번째는 유가가 많이 빠졌죠? 예. 예. 유가가 빠지니까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쏙 들어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전기차나 이런 이슈들이 지금 쏙 들어가 있는 상황이에요. 잠복을 해 있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슈가 안 되니까 움직일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겠지. 없겠죠? 자, 두 번째. 어머니 코드에스 단기로 들어가셨어요? 장기적으로, 중장기적으로 들어가셨어요? 중장기로 들어갔는데 오래됐어요. 자, 그러면 증시 격언을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횡보는 길고 시세는 짧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죠, 어머니? 예. 자, 그럼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 볼게요. SH에너지화학이라는 종목이 있어요. 그죠? 예. 어머니 이거 1년 가까이 빠졌었어요. 이렇게 해서 보시게 되면 2013년도 6월 달부터 주구장창 빠지기 시작해서 작년 말부터 2013년도 12월 달부터 계속 횡보했었어요.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거든요. 7, 8개월 거의 10개월 가까이 빠졌다가 횡보했다가 시세는 불과 요기 보름, 요거 한 달입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예. 그러면 자 보자고요. 어머니 한숨 쉴 때가 아니에요. 지금은 좀 가지고 가세요. 얼마까지는 가겠어요. 3,000만 원 한 500원이라도 팔아 가야 되겠죠. 3,500원이요? 3,080원이면 한 날로 며칠 전에 오고. 3,080원? 예. 에이, 더 보셔야죠. 더 보세요. 일단 3,500원 정도까지는 기본적으로 보시고. 몇 개월이나 기다리면 오겠어요. 글쎄요, 어머니 저희 점쟁이가 아니라서. 내가 이거 올 봄에 산 것 같은데 4,000 하여튼 꼭지에 사가지고 4,400원도 사고 뭐 얼마 사가지고 자꾸 물타기 해가지고 섞어가지고. 자, 일단 어머니 조금 더 보유를 해보시고. 예. 그리고 난 다음에 3,400원 정도 올라왔을 때 예. 그때 다시 한번 전화 주세요. 예. 아시겠죠? 예. 예. 근데 이거는 그거 뭐고 배당 같은 건 있는 거 없는 거 모르지? 배당 보면 되죠. 이렇게 쭉 내려서 보면 배당이 없었네요. 일단 없었어요. 배당이 없었어요. 그 점 좀 참고하세요. 배당락 할까 해가 내일 뭐 월요일날 되면. 배당락 대봤자 얘는 배당이 없었기 때문에 빠질 일이 없어요. 예. 아시겠죠? 예, 수고하세요. 네, 성공 투자하시고요. 자, 다음 종목 한번 봅시다. YG원이네요. 11,500원, 비중 40%를 매수를 하셨습니다. 자, YG원을 한번 볼게요. 와, HTS가 안 먹히네요. YG원. 오늘 급락이 좀 나왔었어요. 11% 가까이 좀 밀렸었는데 저가가 요 자리대네요. 8,600원 자리대를 깨나 안 깨나를 일단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악재 나온 것 같네요. 유상증자 얘기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유상증자 추진설의 급락 요 얘기가 좀 나왔단 말이에요. 지금 그죠? 그 부분 때문에 밀려 내려왔는데 아직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일단 8,600원 자리대를 깨게 된다라면 어차피 이제 하반 경직을 좀 보일 자리대가 왔는데 시간이 좀 상당히 오래 걸릴 것 같아요. 11,500원 자리대에 매수를 하셨다라면 일단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는 전략이 좀 어떨까 싶거든요.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면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9,800원대? 일단 9,800원에서 만원 정도대를 일단 좀 말씀을 좀 드려볼 테니까요.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접근하시고 8,700원이 깬다라면 아마 리스크 관리 조금 일단 일정 부분은 좀 해주세요. 40%니까. 그래서 확인을 하고 나서 다시 들어가도 되니까 그 점 좀 참고를 하시고 목표가는 한 9,000원대 800원, 9,800원 정도 좀 말씀드릴 테니까 반등을 좀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종목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이에요. 47,700원.
비중은 10%. 미래에셋증권 47,700원짜리대 매수를 하셨네요. 자, 시장에서 잘 움직이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전고점 자리대 넘어섰다가 지금 매물 소화를 좀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요 매물대가 조금 두텁네요. 지금 52,000원대, 53,000원대. 일단 눌림목 구간이 좀 작용을 하고 있고 다시 움직일 수가 있는데, 만약에 저점을 깨는 흐름들이 나오게 된다면 한 44,000원대 정도까지는 밀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일단은 10%니까 증권 섹터, 글쎄요. 제가 봤을 때 증권주가 주도 섹터로 군림을 한다? 아직까진 그런 생각이 좀 들진 않습니다. 일단 실적이 기저효과 때문에 좀 좋아지는 그런 부분들은 있으나 딱히 강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을까라는 좀 판단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보지는 마시고 일단은 5만원에서 뭐 52,000원 사이대가 오게 되면 일단 짧게 끊어치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으니까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상담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마지막 잔소리 시간입니다. 배당을 좀 받으실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까지 매수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매수를 하셔야지만 배당을 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수가 좀 많이 올라갔는데 이제 부담스러운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배당락 정도까지는 아마 빠지진 않을 겁니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을 거예요. 지수가 마찬가지예요. 지수가 크게 빠지진 않을 겁니다. 오늘도 올랐으면 올랐지, 빠지게 되면 안 하면 아락거리 달고 올라올 거고, 다음 이제 배당락이 되고 났을 때는 일단 매도가 일부 좀 나올 수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지수가 좀 밀리는 흐름들이 나오겠죠. 그럼 종목장이 펼쳐질 거란 말이에요. 그럼 종목별로 대응을 하시는 전략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 점을 좀 참고를 하시고, 연말에서 연초로 넘어가더라도 일단은 종목 대형 섹터보다는 중소형 섹터가 좀 더 유리하다라는 거, 윈도우 드레싱 때문에 대형 섹터들이 움직일 수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크게 움직이지는 못할 겁니다. 상당히 좀 제한적이라는 거, 그리고 여전히 경기 민감 섹터들 그렇게 썩 좋게 보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저는 여기서 물러나도록 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